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들은 약 한 60에서 7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러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규정에 의하면은 인삼인데 이제 말리지 아니한 수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밭에서 인삼 밭에서 뭐 이제 보통 1년에서 6년근 이렇게 길러서 이 시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4년근서부터 시장에서 4, 5, 6년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서 따오면은 선물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 선물로도 받게 될 건데요. 수삼이라면은 그냥 밭에서 그냥 그저 가져와 가지고 뭐 씻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수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삼을 햇빛이나 열풍,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이제 그 건조기죠 등에 익히지 않고 그냥 말린 그런 삼을 백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 뭐 반곡상, 그러니까 이제 반쯤 굽여진 게 반쯤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직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껍질 안 벗긴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수삼을 물로 익혀 말린 그다음에 태극삼. 이거 이제 물로 익힌 거니까 이제 끓인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태극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기능 성분이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해서 0.8mg, 1g당 0.8이니까요. 100g 속에 0.8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분의 8이니까 1000분의 8 들은 거죠. 1000분의 8 정도 들은 거가 이제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년근 이상을 상표로 그 제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짜리는 못 쓰고요. 4년, 5년, 6년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6년근을 제일 좋게 치는데요. 실험에 의해서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추출해 보면 6년근을 100이라고 하면은 5년근은 약 한 96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근은 92 정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근 같은 경우는 60%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거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4년근 이상으로 인삼을 드셔야 효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년근들을 많이 쓰게 되죠. 6년근을 좀 적게 써요. 왜 그러냐면 4년째, 3년 키워서 4년째 해서 이걸 상품화 시키면 5년, 6년, 2년을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또 심으면 또 4년이니까 만약에 6년근을 고집할 경우에는 수확을 2번밖에 못하지만 4년근을 생산해 낼 때는 3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약 50%의 효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4년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년근은 이제 특별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효에는 4년근에도 충분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 묘삼이라는 거는 이제 심은 지 1년 된 거, 1년 된 삶을 그 다음에 이제 묘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춘미삼은 이 묘삼을 건조한 거예요. 묘삼을 건조한 거. 그러니까 1년짜리 건조한 거를 춘미삼이라고 그러고요. 1년 된 거. 그 다음에 삼피는 말 그대로 인삼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삼박은요, 인삼을 추출하고 나서서 남은 인삼 건더기.
건더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약 인삼 추출을 하게 되면 100g 중에서 약 42 정도가 이제 추출이 되고 48%가 추출이 되고요. 52% 정도가 인삼 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인삼 박, 인삼 건더기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기능성 내용이 나오는 이제 인삼을 먹게 되면 무슨 기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첫째가 이제 면역력 증진,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피로 개선, 그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드시면 첫째 뭐가 좋다? 면역력, 피로 개선,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 골절 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무릎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셨다 그러면 이런 걸 반드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삼은 그러니까 면역력, 피로, 뼈, 간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 섭취량의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인데요. 이제 RG1과 RB1 이게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라는 말이 있고 사포닌, 인삼사포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삼사포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세노사이드를 물에다가 넣고 흔들면은 이렇게 비누 거품 같은 게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사포닌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단말인계가 있는데 인삼 단말인계가 있고 올레아닐계가 있는데 올레아닉 이렇게 있는데 인삼은 단말인계 트라이테르펜이고요. 올레아닉은 다른 예를 들면 원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뭐 비누풀이라든지 등등등등 거품이 나는 그러한 제품 그 한약재에는 이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누 거품이 난다 그래서 이름을 사포닌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우리가 진세노사이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들어있는 이 사포닌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있어요. 한약에.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세척을 위해서 많이 쓰죠. 세척을 위해서도 많이 쓰지만 이제 몸 건강을 위해서는 인삼이 최고다. 물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항상 뭐 이렇게 알레르기 체질들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요거를 증기나 기타 방법으로 찐 거예요. 쪘어요. 아까 그 태국삼한테는 보일한 거잖아요. 끓인 거잖아요. 이거는 찐 거예요. 찐 거니까 뭐예요? 증기로 찐 거를 홍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홍삼을 왜 만드냐? 첫 번째는 이제 보관 문제죠. 아까 같이 이제 그 백삼 같은 것도 이제 보관 문제인데 홍삼을 찌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RG3가 더 추가가 돼요. RG3가. 예. 그러니까 효능이 RG1에서 RG3로 그 글라이코사이드라고 그러는데요. 배당체죠. 배당체에서 이 성분 이 진세노사이드 이쪽에 배당체 부분 중에서 그 부분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RG3가 되면서 새로운 약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면역력 아까 나왔죠. 그다음 피로 개선 나왔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이 좋아진다. 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항산화. 항산화는 이거는 이제 노화 예방이 되는 거겠죠. 노화 예방. 그 다음에 누구한테 좋다?
갱년기 여성들, 50대 수험생 엄마들 좋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까 뼈 건강이었는데 그쪽은 지금 이렇게 약간 줄고 얘기가 없고 다른 성분들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홍삼이 그렇게 아시고 드시면 되고, 이게 얼마 정도 얘들 합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3에서 80mg, 그 다음에 혈소판 이쪽은 2.4에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3에서, 근데 갱년기 여성까지 주려면 25이니까 약 한 30에서 80 정도, 80mg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1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 나오는 거를 이게 진세노사이드 합계를 보는 거예요. 이 각각은 성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합계로 보시고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은 한 3봉지 정도 아침 저녁 점심 3번 정도 드시면 30은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는 게 홍삼이죠. 뭐 너무나 많이 드시고 팔리니까 제가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은 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RB1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추신경 억제를 해줘요. 그런데 RG1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 기능성 원료 속에 하나는 억제를 하고 하나는 올려주는 성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참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흥분을 또 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묘한 약재가 인삼이에요. 중추신경을 하나는 억제하고 하나는 흥분하는데 이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거죠. 낮으면은 올려주고 높으면 내려준다 해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니까 대단히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홍삼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발효홍삼이라고. 이 홍삼에 이 진세노사이드가 분자량이 큽니다. 분자량이 커서 그 한국 사람의 약 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흡수를 하려면은 프라보델 러지스라는 그런 그 효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거를 홍삼을 분해를 해서 영양가를 흡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발효시켜서 이 큰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 해놓은 게 발효 홍삼이니까 나는 인삼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시는 분은 발효 홍삼을 찾아서 드시면은 흡수율이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고요. 속도도 한 4배 이상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연구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이런 분들은 뭘 드셔야 되냐면 바로 발효 홍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RG1은 이제 흥분을 시켜주고 RB1은 억제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요. RG3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항암, 항자 붙은 거가 다 되는 거예요. 항염, 항피로 등등등등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진세노사이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삼은 정말 많이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클로렐라인데요. 조류를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가. 조류라는 게 이제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인공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엽록소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먹느냐, 그건 요런 분들이 이제 피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항산화, 노화, 그다음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왜 본인의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엽록소니까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면역력은 어디에 들어요? 면역력이 강하냐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대장소장에서 면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 치고 피부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면역력 증진이 되면은 자연히 피부가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노화가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효과는 어느 것이 더 좋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삼이 맞으신 분도 있고 이제 본인이 이런 것도 저 클로로렐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루리나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스피루리나인데요. 제가 뭐 나중에 이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닷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이 조류가 생명이 지금 뭐 5억 년 이상 살아왔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뭐 최초의 식물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엽록소를 먹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보충하시는 건데 또 비슷해요. 피부 건강, 항산화, 혈중, 아까 면역력이 없었죠. 근데 비슷한 거예요. 피부 건강이 되거나 항산화가 되면 당연히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죠. 저쪽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하와이에서 재배해온 물이 따뜻하고 수온 변화가 없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상당히 이걸 먹고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뭐 프로폴리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채취한 수지에다가 다시는 이제 침이죠. 침 같은 거를 혼합해서 만든 걸 갖다가 프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같은 데서 많이 나죠.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 결국에 뭐냐면 천연 항생제입니다. 천연 항생제인데 이게 뭐였느냐 물에 녹습니다. 다른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천연 항생제들은 물보다는 알코올에 많이 녹는 데 비해서 이 프로폴리스 이 성분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치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목 아플 때 목에다가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에 녹지 않았으면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터인데 물에 녹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유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치약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여기 뭐 쿠마르산, 계피산 이런 거 나오고 플라보노이드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노화 예방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에서 항균 작용, 치약에서 많이 쓰이니까 프로폴리스는 여러분께서 상비약으로 드시거나 또는 치약으로 늘상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인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뭐 아크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세균들에서 이거를 농축해서 정제하는 건데, 코엔자임 Q,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인체의 난로잖아요. 그러니까 난로에다가 이 영양분을 주는 거니까 체온도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항 바이러스라든지 항균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코엔자임 Q는 사실 이 만성 질병인 계신 분들, 만성 질병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성 질병이랑 어떤 거냐면 고혈압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정말 뭐 성인병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좋습니다, 이게. 꼭 이거 참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약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항산화, 항산화에 좋으니까 이제 노화 예방에 좋다는 얘기고요. 혈압 감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 조금 더 알아보시고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아바입니다. 자, 구아바 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열대 식물이죠. 그 중에서 이제 폴리페놀이니까 폴리페놀은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통인데요. 우리 이제 항산화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제 혈당 상승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이나 저기 당뇨병 계신 분들 이런 분한테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코로솔산이라고 코로솔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식후 혈당 올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아바, 바나바 이게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잎인데요. 우리가 이제 진코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퀘르세틴하고 프라보놀 배당체에서 퀘르세틴과 캠페롤 비율이 1대1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쪽이 치우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 이게 이제 뇌와 뇌혈류와 관계된 것은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진코. 그래서 기억력, 혈행 개선. 이거 이제 치매를 막는 거겠죠. 치매, 뇌혈류에 진코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예.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크 시즐입니다. 밀크 시즐인데 시리마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마린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간 건강. 그러니까 우리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주나 또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챙겨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A인데요. 우리 뭐 오메가3라고 하는 거겠죠? 네,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하고 6의 사진은 제 유튜브에도 이 오메가3의 역할을 써놨으니까 많이 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오메가3를 많이 가장 드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순댓국이나 선짓국 드시러 가실 때 들깨 가루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들깨 가루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깨 가루. 그래서 들깨 가루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기름으로 만들면 들기름이 되잖아요. 근데 들기름은 지금까지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기름을 사러 갈 수 없게 만들어진 걸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금방 6개월 이내에 변색되거나 성분이 변해요.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데 뭐 1개월. 그 다음에 뭐 유통 과정까지 합하면 여러분의 손에 들어갈 때 5개월인데 이게 또 조금 며칠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드시잖아요. 예, 들기름을 한 다음에.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순댓국이나 선짓국 드실 때 들깨가루 많이 좀 드시기, 이렇게 한 번 넣지 마시고 한 3번, 4숟가락씩 많이 넣어서 드세요. 기회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어류라든지 조류,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풀. 바다 표범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메가3는 뭐가 좋냐? 혈액의 중성지질, 중성지질 개선에 좋고 혈액,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에요. 서큘레이션.
혈액의 서큘레이션에 무조건 좋다. 예, 그 다음에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눈 건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옥타코사놀. 이거 누가 선전하냐면은 이거 우리 남진 선생님이 남자한테 좋은데 말이야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전하시잖아요. 옥타코사놀 이게 이제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예. 그래서 그 철새들 있죠. 철새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강남제비 있잖아요. 강남제비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북반구에서 시작해서 남반구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뭐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새들인데 그 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이 옥타코사놀이에요. 지구력이에요. 그래서 지구력 증진에 좋다 해서 많이 파시잖아요. 남성에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서도 남진 선생이 남성에 좋다. 이렇게 해서 파시는데 옥타코사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조루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신경성일 수도 있고요. 신장이 허해서 할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신장이 허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옥타코사놀 이런 거 쉽게 건강기능식품 사서 드셔도 효과가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시니아하고 캄보지아 추출물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화학식이 하이드록시 시트릭 X니까 이게 이제 구연산이잖아요. 구연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체지방 감소니까 비만에 좋습니다. 비만이신 분들 요거 한번 이 추출물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꽤 많이 드셔야 돼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들 체지방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골드인데요. 여기 이제 뭐가 좋냐면 루테인이죠. 루테인.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이제 중심 황반이 있잖아요. 예, 황반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있고 황반 주위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리골드는 여기가 이 안에 그 황반 색소를 유지를 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눈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노화되시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팔메토 이거는 전립선 문제인데요. 전립선 문제인데 로르산이 있어야 돼요. 로르산이. 그래서 전립선 우리 이제 빈뇨 화장실을 뭐 자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야간뇨 밤에 뭐 한 2번쯤 가면은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마누라가 나가서 자라고 그러게 되죠. 잠을 자꾸 뒤척이게 되니까. 그래서 각방 쓰게 되는 이유가 남성들은 전립선인데 60대 이후에는 약 50% 이상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약을 통해서 드시는 건데요. 뭐 일단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우리 뭐죠? 천호식품에 무슨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추출물인데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이 산수유를 가지고 신기환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제 신기환을 드시면은 이 전립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약 시간이 아니고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소팔메토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로르산이 들었고요. 전립선 건강에 대단히 좋다. 7에서 뭐 하루에 이제 한 10g 뭐 1000ml 중에 100 정도 이렇게 드시니까 0.1g 정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전자입니다. 차전자는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혈중 콜레스테롤하고 배변 활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차전자는 여기 이제 차전자, 이게 이제 그 살을 뺀다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설사 계통이 또는 이제 배뇨에 지장이 있는 것, 변비, 그러니까 설사나 변비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차전자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중국에 어느 이제 뭐 장군이 이제 뭐 멀리 이제 원정을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안 좋고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 병사들이 설사도 많이 하고 말도 설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설사를 하니까 기동력도 없고 병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병력의 상당수의 병력하고 이 이제 기동력인 말이 다들 아프고 있으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보니까 어떤 말이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 멀쩡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뭘 하나 봤더니 뭐 풀을 뜯어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풀이 효과가 있나 싶어서 자기도 뜯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설사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군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렇구나, 다 뜯어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풀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있는데, 마차 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차 앞에 이렇게 풀들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흔한 풀이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마차 앞에 있는 식물의 씨다, 이런 뜻이에요. 차전자. 이제 물을 부으면요, 뭐 이게 70배인가로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그래서 변비약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개선이 되고요. 배변할 때, 특히 이제 변비 있으신 분에게도 많이 이 변비가 이제 배변량이잖아요. 배변량이 너무 작아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싸고보다도 중요한 게 잘 자고예요. 우리 그 아산병원의 정희원 교수님인가? 이 정희원 교수님에 의하면 노년 건강은 잠이라고 합니다. 잠. 그래서 7시간 꼬박 자야 되는데, 이 뭐 전립선 나쁘고 뭐 이러면은 잠을 잘 못 자게 됐죠. 그래서 전립선, 아까 그거는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소팔메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지버섯인데요. 영지버섯은 이렇게 영지버섯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한데요. 이렇게 이제 따라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붉은데 여기가 이게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버섯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완전히 이렇게 빨간 거, 딱딱한 거, 빨갛고 딱딱한 거를 채취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좋느냐? 여기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혈행 개선하고 면역력에 좋습니다. 혈행 개선 플러스 면역력. 혈행 개선과 면역력이 좋습니다. 차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 하나인데요. 아까 뭡니까? 차전자를 잠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인이 돼 가잖아요. 그럼 노인이 돼 가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치흔이 있어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뭐가 이빨 자국 비슷한 거니까, 이건 이제 양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양기가 부족하면 이제 소변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몸이 차다든지, 몸이 차면은 이제 별로 춥지도 않은데 무릎이 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잔뇨감, 오줌 쌌는데 뭐 오줌 계속 안 누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신장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장은 우리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신장은 손을 못 대요. 이식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망가지면 신장 투석을 하잖아요. 신장 투석을 한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됐다, 일주일에 한 번 됐다가 이틀에 한 번 됐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은 망가지면은
그냥 바로 죽는 길 맞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 치료한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병원에서 이제 감염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건데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뭐였죠? 그 소팔메토였어요. 소팔메토로 이렇게 좀 잘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화나무인데요. 그 여성 갱년기 때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때. 갱년기가 되면 일단 1번 증상이 뭐냐. 남편이 미워집니다. 저놈 인간,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왔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싫어져요. 아이들도 괜히 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홍조가 띄니까 덥죠. 그래서 한겨울에 문 열어놓고 덥고 막 그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갱년기 때, 이 갱년기가 되시면 남편분들, 자녀분들 참 부인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래야 낫습니다. 약도 드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회화나무 열매인데요. 예, 갱년기 여성이 졌는데 회화나무 열매, 우리 뭐 소프라퀸, 루브로 뭐 이러면 하면서 약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요건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아까 요거 중에 이제 자료로 이제 뽑아놓은 것 중에서 조금 더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테르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메발로닉 그 산의 경우가 있고 이건 뭐 이제 뭐 크게 이제 학문적인 거지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써놓은 것들인데 예, 이제 요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인삼, 진세노사이드인데 단마린계형 트라이테르펜이다. 테르펜이라는 게 아까 C 5개가 모인 거예요. 예, 트라이니까 3개, C 5개가 3개 모인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RG 어느 했죠? RB 아까 그랬죠. RB는 억제, RG는 흥분작용이니까 참 대단하게 하나는 눌러주고 하나는 올려줘서 안정을 찾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인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세노사이드 우리 이제 RB1, RB2, RC에 이제 여기 뭐 하나 붙고 안 붙고 이렇게 인데 그러니까 이제 벤젠고리가 하나, 둘, 셋 되고 여기가 이제 오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수분해가 물에 녹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코마린이 나왔던가요? 예,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코마린은 이제 벤젠고리가 2개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계피산하고 코마린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저 스쿠알렌인가요? 그 프로폴리스였군요. 프로폴리스에 이제 그 쿠마르산하고 계피산이 시나믹 알데히드 계피산이 들어있어야 된다. 막 그런 건데 이제 이 계피산 요거는 해열과 진통, 계피는 이제 해열과 진통을 우리 아는 계피나무 아시죠? 계피나무에 이제 감기약을 쓴다니까 해열과 진통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C6, C3, C6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벤젠고리가 이렇게 2개 붙어 있고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식물에서는 유래되는 거는 독약도 있죠. 그게 이제 그 계통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코큐텐이 있었죠? 코큐텐을 우리가 이제 유비키논이라고 그러는데요. 학문적으로는 코엔자임 Q를 코큐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1, 2, 3, 4 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게 다 들어있는데 사람이 이제 10번째 들어있다는 건데, 미토콘드리아의 전달계에 있어서 전자 원반체로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체의 세포의 난로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건데 전달을 잘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만성 질병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요. 뭘 설명하려고 제가 뽑아놓긴 했는데, 그다음에 뭐 플라보논 다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것들이죠. 아까 캠파롤하고 케르세틴 절반 정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플라보논도 배당체로 존재하는 게 많지만 비당체로 이제 캠페롤하고 케르세틴이 있더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케르세틴은 항균 간 보호. 예. 그게 좋더라. 그런 겁니다. 어성초는 우리 많이 드셔서 아시죠? 어성초는 탈모 예방에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보이드는 항염증, 항 알레르기, 뭐 이런 작용, 항산화, 항자 붙은 거 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드시면 많이 좋습니다. 야채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루테인은 황반주의, 그 다음에 중심부는 지아잔틴 꼭 드시고, 아스타잔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은 황반 중심 부분, 그러니까 황반이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이쪽에 이렇게 중심 부분에는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그 다음에 주변에는 루테인 이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러나? 네, 아까 베타글라칸이 있었죠? 베타글라칸. 이거 영지버섯. 영지버섯에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책에는 이제 표고버섯이 있었는데, 영지버섯은 아직 인공재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표고버섯은 인공재배가 되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을 만들려면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천연 제품을 쓸 수 없어요. 왜? 비싸서 못 써요. 한약은 기본이 20만원, 막 30만원 하잖아요. 왜? 천연제니까. 그럼 이거를 100원, 뭐 200원, 1000원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성분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천연은 부작용이 없는 방면에. 그래서 아까 영지버섯의 베타글라칸 항종양으로도 쓰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아까 차전자 얘기했었죠. 이렇게 생기고 길가에서 쉽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C가 있으면 질경이 C를 갖다가 차전자라고 그래요. 예. 배뇨, 잔뇨, 진통 다 참 좋습니다. 변비, 잔뇨감, 그다음에 진통. 예.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 문제 계신 분도 좋다. 뭐 이건 이제 한약이어서 제가 한약 자료를 뽑아온 건데 이수 통림이니까 물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수. 그다음에 통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설사를 멈추게 해준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간하고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간 건강이 눈 건강이고 그러니까요. 간도 간을 좋아하면 눈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지 이렇게 잘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자랐어요. 이런 것 아직 남겨두세요. 다른 사람 드시게. 예. 요거를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저도 모임이 있었는데 영지버섯 차 좀 많이 넣고 진하게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쓰더군요. 몸에는 이게 많이 좋겠죠. 이런 거를 쓰시고 이렇게 노란 게 있는 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청력감퇴, 관절통 좋다. 뭐 옛날에는 뭐 다 장수했겠죠. 저 60살만 넘으면 다 장수니까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리고 우리 재밌는 거는 여성이 지금 2022년 현재예요.
여성이 89세가 지금 평균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남자가 5세 정도 적었는데요. 지금 86세 정도로 3살, 이렇게 2살 정도 더 쫓아왔습니다. 남성들이 지금 수명이 늘고 있어요. 예, 남성들도. 여성은 89세, 남성은 86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면은 이제 평균을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이제 90은 기본이 되고 아마 100살, 120까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넣고 소팔메토 이렇게 생겼고요. 인디안들이 먹었던 겁니다. 인디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팔메토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니까 이게 이제 전립선 건강에 좋으니까 이게 이제 정력에 좋은 거. 정력이라는 건 좀 이상하니까 남성 생식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뇨량, 이건 전립선이 좋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자료로서 좀 옆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속도 개선되고 배뇨 빈도도 감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옥타코산을 지구력 증진, 네, 철새들 장기 비행 에너지원이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여기 제품에 넣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립선이죠. 이제 여기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잔뇨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소팔메토로 드시고 산수유 드셔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루바브, 아까 그 여성들 뭡니까, 갱년기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진세노사이드 이건데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아바 이렇게 생겼고요. 구아바 잎 같은 거 쓰는 거. 그다음에 이건 바나바 잎. 네. 뭐 코로솔산이 혈당 조절하는 거고요. 밀크시슬 간에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뭐 로르산이 들어가 있다. 지금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래 살려시면은 손을 많이 사용하시고 정보도 많이 모이시고 2 이상 모여서 사회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150, 중강도예요. 숨이 헉헉거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채소, 들기름 여기 나와 있네요. 들기름, 오메가3, 오메가3의 들기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정제수 지나가고요. 이게 쭉쭉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루리나 아까 나왔었죠? 네, 이렇게 생깁니다. 36억, 5억 년 전이 아니고 36억 년, 지구 생길 때 생긴 거군요. 이런 조류입니다. 이런 조류가 이제 아까 엽록소가 얼마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항산화 물질 피코시아네도 SOD. 이 SOD가 뭐냐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있는 항산화 요소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로필 아까 나왔었죠.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봤는데요. 늘 애용하시고 노년 건강에는 건강기능식품 잘 드셔야 됩니다.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챙겨 먹고 저것도 챙겨 먹으니까 아침에 먹을 게 10개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10개에도 그 성분은 몇 밀리 안 돼요. 1g도 안 돼요. 그런데 이 0.1g을 놓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부영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녹말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먹으면 좀 어지럽다, 메스꺼리다 그럼 이걸 빼고 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열알 이렇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거 중복해서 먹어도 이제 그런 줄 아시고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